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유여해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동거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 박사님, 근데 네, 동거 부부는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좀 애매한데 90년대, 80년대 말이었던 것 같네요. 영국에 가장 영국이라면 이제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부부 테니스 대회에 네. 사실상의 부부까지도 참가를 허락함으로써 네. 동거하는 커플도 사실상 부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이제 인정한 적이 박사님, 있죠. 동거 부부와 사실혼 부부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혼 부부는 결혼식이나 신고만 안 했지 같이 사는 거고, 동거도 같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 구분해 보세요. 네.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은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동거 부부는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사실혼 부부는 진짜 부부랑 똑같이 살아야 돼요. 네. 의식주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활비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동거 부부는 거주 공간이 같은 거고, 네. 사실혼 부부는 말하자면 월급도 같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네. 동거 부부는 그거예요. 같이 살아요. 네. 밤에도 해요. 네. 근데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예요. 생활비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럽에서는 그런 식의 법적 부부라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서로 보험의 수령자도 이름이 돼 있고요. 네. 유럽에서도 보험 수령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동거 부부는 그런 거, 동거는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 결혼을 한다. 네. 그러면 자기 통장은 각자 가지고 있고, 네. 중간에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네. 네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너 얼마 입금해, 내가 얼마 입금할게.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 대신 보험이라든지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요. 그렇죠. 근데 네. 동거 부부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밥 먹을 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네. 생활비를 같이 부담은 하지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인을 한다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동거 부부가 그냥 동거만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동거하는 걸 비밀로 많이 해요. 네. 쉬신 거예요.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은 안 했지만 부부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가서도 부부인 것처럼 행동해요. 여보라든지 네. 아니면 친척들끼리 서로 다 알아요. 법은 사실혼 부부를 많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금도 해당하고 전세금도 해당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법은 동거 부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거 부부는, 그러니까 사실혼 부부는 연금이라든지 그런 거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해주는 부분이 연금, 네. 전세금 이런 걸 해줘요. 사실혼 부부는. 네. 그러면 재판에 가서 사실혼 부부와 동거 부부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뭘 갖고 입증? 주변의 증언. 네. 저 두 사람이 함께 부부처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이 증언. 부부로 동네 슈퍼 같은 데서 다 알고 있는 경우, 그런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사실혼 부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혼 부부와 동거 부부는 또 달라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분류는 절대 사실혼 부부가 아니에요. 네. 네,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혼,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결혼을 전혀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더라도 네.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15년을 살았더라도 네. 실제로요. 부인이랑 결혼한 건 3년이에요. 네. 근데 이 불륜녀하고는 25년을 산 남자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케이스입니까? 사실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21살 때부터 이 여자를 숨겨놓고 살았던 거예요. 네. 집에서 반대를 해서 계속 숨겨놓고 살다가 결국은 48인가 47에 결혼을 했어요. 네. 부모님이 원해서. 실제 부인과 살았던 건 3년. 이쪽 여자하고 살았던 건 20년이었어요. 네. 법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은 법대로니까 법률혼 손을 들어줬겠죠. 법은 법률혼 손을 네. 들어줬었어요. 네. 그래서 법률혼 부부 여자에게 남자가 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네.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 되고 보험금이나 다. 재산. 네. 이쪽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무 보호도 못 받았어요. 사실혼도 아니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이런 법 발의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혼 부부 인정하자는 법이 발의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팔딱팔딱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혼 부부를 인정하자고 하면은 동성애 부부. 아니, 그러니까 사실혼을 인정하자 그러면 굳이 법률혼을 왜 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요. 그것도 지금 동성애 부부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네. 법적인 일관성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인데 야 진짜 얍시하게 집어넣었어요. 한 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외에 입양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세터민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족을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받지 않게 한다라고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에 동거가족이 들어가죠. 동거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동성애 가족 또 동거가족에 그렇죠.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소수니까 사실 우리가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금한 적은 없잖아요. 아무도 금하지 않죠.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널리 용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동성애 입양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그 입양됐던 아동의 정체성 문제. 네. 혹시나 이 사회적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네. 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아동복지법 안에 이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동성애 가족을 은근히 옹호하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이러다가 통과되기 딱 좋거든요. 네. 왠지 아세요? 왜요? 아동복지법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아동복지법에 태클을 거는 순간 아동복지에 반대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릴까 봐. 그럼요.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네. 노인, 네. 아동, 장애인. 왠지 아세요? 그들은 혼자 힘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혼자 쓰기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들 중에 하나가 아동복지법이거든요. 네. 근데 아동복지법에 태클 걸면 너는 그걸 안 하려고 해? 이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법 안에는 그 내용이 묘하게 들어가서 가족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에 동거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동거가족은 일부 다처제도 해당되잖아요. 아까 제가 사실혼인은 네. 괜찮다고 했지만 동거가족은 일부 다처제도 해당돼요. 그게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네. 사실상 일부 다처 비슷하게 지내는 가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 법에 의하면 동거가족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에 의하면 무시하면 또 처벌받거든요. 그럼 동거가족. 예를 들어서 난 본부이냐, 박사님은 세컨이야. 네. 제가 가서 욕하면 안 돼요. 이건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거. 누가 이런 거를 발의? 갑자기 박사님 이제 네. 흥분하셨어. 새누리당 의원도 있고요. 국민의당 의원도 있네요. 대표 발의자가 누굽니까?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그런가 봐요. 송파구 어디 아닌가? 지역구가? 네. 총파네요. 네. 제 생각에 모르고 만든 거예요. 그 디테일한 거를 차마 끝까지. 제가 볼 때 모르고 네, 만든 거예요. 디테일한. 누군가가 네. 장난쳤고 네. 몰랐을 거예요. 독소 조항이 살짝 들어가면 그거 모르거든요. 네. 이러면 통과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시간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박사님, 성적 떨어지고 나니 성적 올리기 쉽나요? 어렵죠. 그거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이거요, 통과되고 나면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약간 섬뜩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섬뜩하다기보다 뭔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럼요. 네.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적으로 안에서 논리적으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제 감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논리적 충돌이 아니라 법률적 혼선을 빚기 딱 좋은 네.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혼선을 빚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이게 올라온 거예요. 오늘 올라와서 이 법이 올라와가지고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법이 여기에 올라왔을까?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안에. 네. 여기에 보면요.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다 반대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네요. 네.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반대하면 뭐 합니까?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걸. 아무튼 뭐 논리적 모순을 자체적으로 함장한 법 네. 어떤 경우든지 좋은 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동거 사실은 자꾸 보장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법률혼이면 법률혼으로 쭉 지켜줘야지만 만약에요 사실혼 인정하게 되면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럼요. 혼인신고하면 나중에 이혼되는데 그렇죠. 사실혼이면 이혼이 아닌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록도 안 남고 법률적으로는 보장 다 받고 법률적으로 보장 다 받고 그리고 이혼할 때 따로 돈 안 들여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이득이 가도록 하는 게 올바른 법이지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이익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소박하게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럼 좀 더 박사님은 소박하게 했으면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은 지킬 맛이 나야 법입니다. 네. 아 그렇네요. 네. 지켰을 때 뿌듯한 게 뭐? 당연하죠. 지킬 맛이 나야죠. 알겠습니다. 안 지켜도 잘 사는 걸 보면요. 그럼요. 내가 왜 법 지켜? 이렇게 되기 박사님 쉽죠.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일단 장학금 나오고, 네. 아니, 그러니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장학금, 그러니까 4.5 만점에 4.5를 맞아도 장학금 제도 없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취직할 때 혜택이 없으면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하겠죠. 법은 지키고 싶은 맛이 들게 하는 것이 제 맛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